유리수와 유리해진 시간 양심적 금융인 유리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암치료법, 항암치료가 있을 수 있고 표적항암치료, 면역항암치료, 그리고 이제 절제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런 치료들을 받을 때 어떻게 비용이 들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이제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암들 중에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용은 어떻게 드는지, 그리고 실제 보험을 들었을 때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유방암을 기준으로 이제 실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아보기에 앞서 이제 유방암의 종류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침윤성인지 혹은 상피내암인지 이렇게 두 가지랑 유관암인지 소엽암인지에 따라서 이제 갈리게 됩니다. 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고, 소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드는 거. 그래서 한 80% 정도 분들이 이제 침윤성 유관암에 많이들 걸리시고, 그 다음으로 한 10% 정도가 이제 침윤성 소엽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상피내암 혹은 이제 파제트병, 점액성암, 수질성암, 유두관상암, 관상암, 남성유방암 등 이제 이렇게 있어서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유방암의 치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한 4천에서 한 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당연히 이제 유방암을 검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이 들어갈 거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이제 수술했으면 이제 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및 표적 치료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대치로만 봤을 때 한 300 정도, 수술도 한 600, 복원도 이제 복원은 좀 폭이 큽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질로 하느냐에 따라서 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암이랑 표적도 이제 요것도 급여냐 비급여냐에 따라서 큰 폭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뭐 1억 2천 플러스 알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검사 항목에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건강검진 같은 경우 혹은 이제 그냥 검사해 볼 때 초음파나 조직 검사를 먼저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기초가 되는 검사로 뭐 비용도 크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주 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요 앞 단계에서 이상 증상이 발견된다면은 MRI가 이제 좀 핵심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전이든 치료 중간중간이든 이제 PET 검사라고 해서 몸 전체에 대해서 이제 암 검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이게 최신 기술로서 비용은 좀 상당하게 나가는 편. 그래서 요거를 뭐 다 한다고 했을 때 뭐 한 300만 원 정도가 들 수도 있는 거고, 다음으로는 이제 수술이랑 복원. 수술은 이제 전체를 수술하느냐, 부분을 수술하느냐, 뭐 또는 뭐 림프절 절제하느냐, 이제 상황과 이제 병원에 따라서도 이 비용이 꽤나 차이가 나는. 그래서 보통 한 500 전후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저렴하면 300 혹은 뭐 비싸면 600까지도 가는 부분이고, 다음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술을 했다면은 보건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유방암 치료입니다. 특히나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나서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건술은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실제 보험에서도 이제 절제술에 대한 이제 보건 비용을 위해서 이제 특약들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복부 재건술, 등 조직 재건술, 보형물 재건술과 같이 이제 배에 있는 살을 떼서 이제 재건을 하느냐, 등에 있는 살을 떼서 재건을 하느냐, 뭐 아니면 실리콘 등을 이용해서 재건을 하느냐. 그래서 복부를 뗐을 때는 이제 더 조직이 좋지만 이제 배에도 흉터가 남는, 등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좀 더 안 보이지만 좀 재질이 다른, 그리고 또 보형물은 아예 우리 살이 아닌 다른 이제 인공을 사용하니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도 뭐 저렴하면 500에서 비싼 거는 막 1500까지도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이제 암들 중에서도 특히 유방암에 조금 특이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이제 표적항암술에 따른 그 특약들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이면서도 치료에 있어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하냐, 수술 후에 하냐에 따라서 선항암 수술과 후항암 수술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선항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AC 조합이라고 해서 아드리아 마이신 혹은 사이톡신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 3주에 한 번씩 해서 4회 정도가 기본으로 실시가 되고, 이제 후항암은 뭐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치료법 중에 하나로 이제 표적 치료라는 게 이제 많이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용화가 한 절반 정도 좀 안 되게 상용화가 된 거고, 이제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서도 한 20에서 30% 정도가 가능한 치료로서 이제 허투 수용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암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이제 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생기긴 생기는데 과발현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생길 경우 이제 요럴 때 허셉틴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발현이 되면은 이제 AC 조합이 아니라 선항암으로 TCHP라고 해서 허셉틴을 기본으로 해서 뭐 퍼제타, 카보플라틴, 도세탁셀이라는 네 가지 약물로 6주간 치료하는 게 이제 표적 치료로 넘어가는 거고, 표적 치료 조건이 안 되면은 이제 항암 수술, AC 조합을 이용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 선항암을 할 경우에는 당장 수술이 불가능할 때 이제 항암 치료로 이제 좀 암을 작게 만든 다음에 수술을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먼저 수술을 하시고 후항암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암 수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급여 처리가 되는데, 이제 표적 치료제, 즉 허셉틴을 쓸 때부터 이제 비용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갈리게 됩니다. 요게 이제 비급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한 번 치료할 때 100만 원이 드는 거고,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18회를 치료하게 됩니다. 3주에 한 번씩 해서 18회를 치료하니까 이제 1,8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들에 맞을 경우, 이제 과발현이 되고 허투 수용체가, 그리고 이제 크기가 1cm 이상이면 이제 급여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0만 원이 이제 5만 원으로 확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요거는 18회를 다 받아도 90만 원 정도밖에 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것만 받는 게 아니라 앞에 항암 4차례를 허셉틴과 같이 4회 실시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14회를 허셉틴만 치료하는 형식으로 보통 요런 거는 한 3천 정도 비용을 부른다고 하시고, 이제 허셉틴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퍼제타를 같이 쓰게 됩니다. 퍼제타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로 이제 260만 원 정도, 근데 요것도 18회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4,680만 원 정도가 들게 되는 거고, 퍼제타는 이제 후항암, 그러니까 수술 후에 하는 항암 치료는 급여 처리가 안 되는데, 선항암 시에는, 그러니까 수술 전에 항암 치료로 퍼제타를 쓸 경우에는 80만 원으로 급여 처리가 된다는 점이 좀 특이점이고, 실제 2018년도만 해도 이제 허셉틴과 퍼제타를 쓸 경우 비용이 한 1억 정도, 그리고 요즘에는 한 7천 정도에서 5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용이 이제 표적 치료가 들어감에 따라서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비용을 구하려면은 이제 산정특례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므로써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급여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이제 비급여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산정특례는 국가에서 지정한 중대 질환이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진단, 즉 확정 판정을 받으면은 의료비 중에 급여 부분에 대해서 95%가 이제 국가 지원이 나오는 거죠. 급여 부분은 이제 5%만 우리가 내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유방암 외에 이제 뭐 갑상선암이나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정특례를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수술을 해야 이제 암인지 아닌지를 확정 판정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오고서 이제 판정을 받는데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많이 들 수가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이제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산정특례가 적용돼서 이제 급여는 95%가 지원이 되고 비급여는 지원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요즘 기준 실비로는 급여 5%에 90%인 4.5%가 실비 처리가 되고, 비급여 100%에서 이제 80%가 실비 처리가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은 급여는 0.5%, 비급여는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비가 300만 원이 들었다 하면은 이제
250만 원은 급여고 이제 50만 원이 비급여라고 하면은 산정특례가 적용되면은 급여에 이제 우리는 0.5%만 내는 거죠. 그리고 비급여는 이제 20%를 우리가 내는 거고. 그래서 11만 2,500원이 된다면은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은 급여가 우리가 10%를 내야 되는 거고, 실비가 90% 처리가 되니까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그래서 35만 원. 즉 이제 급여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정특례 적용 시에 확실히 금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것도 실비를 가지고 있다는 기준 하에 이렇게 비용이 되는 거고, 실비가 없다면은 당연히 더 큰 차이를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최대치인 1억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모든 게 대부분 다 비급여 처리가 됐을 때, 우리가 실비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비용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까지 다 나오는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5천 한도인 실비가 있으면은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실제 암 치료는 걱정이 없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실제 1억까지, 즉 5천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나왔을 경우 우리 실비의 한도는 아무리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순전히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치료가 18회 동안 되면서 보셨지만 이제 비급여가 100만 원인데 통원으로 치료받게 되면은 이제 25만 원 한도기 때문에 이런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실손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면책 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암 커뮤니티를 들어가시면은 전문가, 오히려 환자분들이 더 전문가가 되시는데, 이제 요런 면책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3주마다 진행되는 항암 치료를 한 2, 3일씩 조금씩 땡겨서 면책 기간 안에 18회가 다 끝나도록 조율하는 케이스도 많이 존재하시고, 이제 입원 가능 여부,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0만 원이 비급여인데 통원으로 했을 때는 나머지 한 75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행료로 내야 되니까 이거를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실손 한도이 5천만 원 한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커뮤니티를 보시면은 요양병원, 즉 입원을 할 수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허투가 가발현이 됐어도 크기가 1cm 이상이 안 되면은 이제 또 비급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요즘엔 암 검진을 이제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조기 발견이 많이 되는데, 오히려 조기 발견이 돼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케이스가 이렇게 실존한다고 합니다. 이제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1cm가 안 돼서, 즉 암을 덜 키워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비 처리를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진단금이나 이런 걸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비용은 상당히 크게 들 수도 있는 거고,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당연하게 드는 이제 생활비 개념으로 연봉에서 연봉의 2배 정도는 당연하게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요거는 이제 표적 항암 치료에 따른 이제 약관입니다. 그래서 항암 약물 치료 특약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정의는 항암 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에 대해서 이제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를 뜻하는 걸로, 특정 보험사들은 면역요법도 제외하는 약관들이 있고 항암 화학요법만 이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이제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표적 치료를 하면은 그냥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면역요법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내 면역을 올려서 받는 치료인데 이제 아래 보시면 좀 제외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치료가 들어가면 받는 거는 어렵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 이제 보시면은 그 어느 보험사도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 비갱신으로 나오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적 항암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 자체가 쌓이지 않았고, 그렇게 되니까 비갱신으로 되면은 그 잘못 계산한 데 대한 손해를 보험사가 다 지게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의 전 보험사가 10년 갱신 상품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10년 갱신으로 표적 항암을 준비하신다면은 그렇게 되고, 실제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전체 인구 중에 30%가 아니라 전체 인구 중에 그 중에서도 이제 암에 걸린 분 중에서도 이제 유방암에 걸린 분 중에 30%가 이제 표적항암 치료제를 받는 거죠. 물론 다른 암들도 표적항암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만큼 그 중에서도 이제 또 그렇게 좀 갈리기 때문에 비용은 아무래도 좀 저렴한 편이고, 다만 이제 10년 갱신이라 10년 이후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요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갱신형 보험이 무작정 나쁜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실 때 괜찮습니다. 즉 이제 20대보다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30대부터 50대까지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시기에 금액적 부담을 좀 덜하면서 큰 보장을 갖고 가고 싶을 때 유효하고, 이제 뭐 40대부터 60대까지 이제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좀 큰 보장을 원할 때, 왜냐면은 애들이 있을 때 아프면은 애들한테는 이제 금전적으로도 더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 좀 기본 보장은 당연히 진단금 한 5천 정도 비갱신으로 가지고 가시고, 그 외에 추가 보장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적항암이 들어간 갱신형 보험을 이용하시면은 상당히 효과적인 거죠.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40세 남성분 기준으로 암진단비 4천에 표적항암 치료 5천을 넣었을 경우 26,000원 밖에 안 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술 한잔 안 마시고 보충하면은 당연히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보충제고, 다음으로 이제 60세 분들이 이제 보험이 이제 없거나 이제 빈약하신 분들이 이제 80세까지 딱 정해진 기간 보장 받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갱신형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효용성 높은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40세 남자랑 40세 여자가 똑같은 기준으로 가입을 했을 때 여성분이 훨씬 더 비싼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뭐 거의 2배 가까이 비싼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보험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생식기암, 유방암이나 이런 부분, 이제 자궁암 같은 경우에 여성암 빈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특정암이 뭐 1,600원이라면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그리고 이제 소외감도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3,000까지 들어가는데 남성들은 4,200원이라고 하면은 여성들은 이제 12,000원. 특히 갑상선암이 여성분들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시면은 남성이 18,000원인데 여성이 11,000원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녀가 이제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고, 이제 표적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안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 치료를 준비하실 때는 메인 보험인 진단비를 깨고 준비하는 거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메인 보험인 비갱신 진단비는 당연히 가져가면서 이제 보충을 할 때 추가적으로 갱신형인 이제 항암 치료들 그리고 표적항암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 이걸 메인으로 가입을 하려고 뭐 기존 걸 깬다는 거는 고객들한테는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점이기 때문에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당연히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보충하는 거는 매우 훌륭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시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치료 방법과 치료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조건들이 다 운 좋게 맞으면은 우리가 실비만 있어도 치료비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조건들이 맞지 않게 되면은 실비가 있어도 치료비도 추가적으로 몇 천에서 이제 억 단위까지 들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치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치료를 하면서도 기타 생활비, 숨 쉬면서 나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비는 당연하게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 치료를 특약을 들어야 되냐 혹은 이제 갱신형인데 괜찮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표적항암 치료 특약에 대해서 필요한가의 여부는 기존 진단비가 있다면은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추가하시는 거는 이제 선택사항으로 이제 더 좋은 치료들을 잘 받기 위해, 내가 걱정 안 하고 치료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선택이 되는데, 기존 암 진단비를 해지하고 이 특약을 가입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말리고 싶은, 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비갱신이 좋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갱신이 무작정 나쁜 건 아니고 메인 보험으로서는 부적합할 수는 있지만 기본 보험이 비갱신으로 잘 마련되어 있으시다면은
뭐 딱 특정 기간, 한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경제생활기라든지 뭐 애들이 클 때까지, 혹은 이제 노년에 좀 더 여유가 있으셔서 요 특정 기간들을 좀 높고 싸게 보충할 때는 갱신형 특약들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아직 보편화가 되지 않은 특약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따른 위험과 요율들을 이제 보험사에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가질 수 없어서 갱신형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보충하시려면은 딱 10년 갱신, 20년 갱신으로 드셔서 잠깐 가져가시고 튼튼하게 보장받는 전략을 잘 사용한다면은 이건 절대 나쁜 보험이 아니라 오히려 효용성 높은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